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N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66907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2차전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이니켈계 양극재 개발과 납품 기사를 바탕으로 주가가 뜨길래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이게 잠깐 쉬어갈지 어떨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해보죠. 먼저 숫자부터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쭉 봤을 때 당황스러운 흐름입니다. 2017년 4천억에서 2018년 5천억까지 매출을 찍었다가 2019년 3천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더욱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8년 떨어졌다가 2019년에는 적자 전환했죠.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이거 왜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만 올해 1분기를 보면 뭔가 회복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매출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세부 지표 역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상승한 이슈를 먼저 챙겨보면 LNF에서 하이니켈계 양극재 생산은 물론 양산 판매까지 시작했다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LNF에서 니켈 함량 90%의 NCMA 양극재를 LG화학으로부터 부품 승인을 받고 정식 양산 판매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NCMA는 NCM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입니다. 니켈 함량을 높여서 배터리 출력은 키웠으니까 당연히 하이니켈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2차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것인데 상대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 쉽겠죠. 양극재의 니켈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용량 때문인데요. 배터리의 용량은 양판이 얼마나 많은 리튬이온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튬이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켈, 고용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성을 위한 알루미늄을 어떻게 더하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LNF에서 개발하고 납품했다는 알루미늄이 첨가된 NCM은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에다가 알루미늄을 더해서 안전성을 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홍보성 기사일 뿐만이 아니라 기술 관련 내용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중인데 이 정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기업의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크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기업의 내용을 사업 보고서로 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를 보면 종속회사에도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2차전지 양극 활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른 기업 보고서보다 사업의 내용이 분량이 작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개 기업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업계 1위라거나 리딩 컴퍼니들은 산업의 소개를 자세히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LNF는 그렇지 않더군요. 산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수록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데다가 기업의 활동 내역처럼 영업기밀 같은 게 밝혀지지도 않은 부분이 산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 없이 2차전지역 양극 활물질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와 수출을 나눠보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의 감소에서 양으로서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수출의 감소이긴 한데 국내의 감소 수준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국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2017년에 비해서는 30% 수준이 되지도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보자면 수출이 더 큰 양으로 줄어들었는데요. 2018년 대비해 봤을 때 6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2017년과 대비해 봤을 때도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출은 해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국내 기업인데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이처럼 보게 되면 매출의 감소가 너무나 눈에 띄어서 2019년의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된 매출을 보고자 했죠. 위에 있는 숫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이고요. 아래에 있는 숫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의 매출을 쭉 연달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좀 보이는데 2015년부터 보게 되면 상승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게 되면 2015년 매출이 2,350억 정도 기록했고 2016년에 2,500억 정도 그리고 2017년에 4,000억 그리고 2018년에 5,000억을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그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3,000억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 상승세에 있다가 꾸라진 것인데 이 업계 전체를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를 꼽아보기로 했습니다. 양극재로 잘 알려진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2014년부터 2019년을 보게 되면 LNF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830억의 매출이 2019년
7천억으로 9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좀 자세히 보게 되면 2018년에서 19년의 상승률은 그 전의 상승률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5년에서 16년 70% 가까이 성장을 했고 16년에서 17년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으며 17년에서 18년 역시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18년에서 19년은 10%도 안 되는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살짝 정리를 해보면 에코프로는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둔화된 정도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LNF는 미친 듯이 성장하지도 못했고 2019년에는 대폭 감소한 것이죠. 에코프로와의 차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에코프로에 대한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하이니켈계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에코프로가 세계 시장 점유율 35%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NCA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CM에 집중하고 있던 LNF와는 달랐던 것이죠. 이것은 조금만 찾아보면 테슬라에서 NCA를 쓰기 시작하면서 NCA 분야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의 성장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NCA와 NCM에 대해서 시장에서 차이점을 좀 더 찾아보게 되면 2차 전지에서 먼저 많이 쓰였던 것은 NCM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NCA가 대두된 것인데요. 이 NCA가 대두된 데에는 테슬라가 NCA를 채택한 것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보면 NCA를 바탕으로 한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잘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LNF가 NCA를 생산하다가 중단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매출이 빠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같은 의문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NCM의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 수준의 LNF는 최대 고객사인 LG화학이 내재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재화라는 것은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LG화학에서도 양극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LNF의 매출로 LG화학이 전체 매출의 60에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LG화학이 내재화 비중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생산 능력 키우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이 LNF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매출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로 제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매출 원가율의 증가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2017년에는 90%에 못 달했지만 2018년에는 90%, 2019년에는 무려 95% 수준의 매출 원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인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혹 기사를 보게 되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NCA와 NCM을 생산하는 LNF와 에코프로의 차이는 망관의 차이밖에 없는데 나머지 원자재가 상승했다면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BM의 원가율도 굉장히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의 원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원가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망간만이 더욱더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원가율이 나빠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나와 있는 망간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7년 후반과 2018년 초반까지는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망간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이 100% 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완전한 망간 원재료가 아니라 가공된 형태를 구입한다던가 하게 되면 이 가격의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매출 원가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선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매출 원가가 뛰었는데 판관비 역시 올랐습니다. 판관비의 세부 계정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것은 바로 경상개발비였는데요. 매출이 줄어들어도 투자하는 결정을 했고 그것이 가장 처음에 본 90% 이상 함유된 하이니켈 생산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숫자로는 영업이익,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전환이겠죠.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늘었습니다. 자산 총계도 늘었고 개별 계정으로 봤을 때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 모두 늘었는데요. 유동자산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재고자산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줄었지만 생산하던 양이 있다 보니 재고가 더 많이 쌓이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공장 증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공시된 내용 중 하나를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의 50%가 넘는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2차전지 양극 활물질 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이었죠. 최근 나온 90% 이상의 하이니켈 역시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투자의 종료와는 별개로 일부 시설에서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채 역시 증가했는데요.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장기 차입금의 증가와 단기 차입금의 증가입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서 부채 비율은 조금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준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위험한 수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투자했던 것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익을 확보해 나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최근 자료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877억 수준에서 10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매출 원가율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95%에서 93%로 떨어졌습니다. 판관비는 소폭 상승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중인데요.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매출은 늘고 원가율은 떨어졌으니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적자 150억에서 흑자 150억으로 반전했죠. 영업 외 활동에서는 기타 이익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에 대해서 LNF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여하튼 이 같은 결과로 당기 순이익 역시 흑자로 전환을 해서 작년 마이너스 190억에서 올해 흑자 276억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의 증가를 반영하듯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일단 늘었고요. 재고는 조금 소진된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동 자산에서는 유형 자산이 늘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투자 기간이 남아있는 공장 신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계정의 내용은 없었고요. 이까지 본 LN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018년까지는 주요 제품 NCM과 주요 고객사 LG화학을 바탕으로 신나게 성장했으나 전기차에 NCA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LG화학이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면서 2019년 매출이 고꾸라졌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기술 개발과 공장 증설 등 투자를 늘려가면서 2020년에는 회복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주가를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2017년의 실적과 2018년의 실적이 좋았을 때 최고의 주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출의 감소와 함께 미끄러진 주가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이니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승 국면 이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하루에 100만 주 넘게 거래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많아졌죠. 이렇게 보면 단순히 기사 한 건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주가가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실적을 관찰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의 종속회사로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최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 약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의 주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역사적 신저가인 가장 낮은 지점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인 44,550원에 비해서 3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똑같이 LNF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LNF는 코로나로 빠진 지점에 대비해 봤을 때 지금이 약 3배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계 계열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준이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LNF가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고객사인 LG화학에서 수직 계열화에 중점을 많이 두면 둘수록 매출 상승 효과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실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우려스러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이니켈은 실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라는 점이 기대할 만하고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면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반,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반 섞인 시선으로 이 주식을 볼 텐데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실적 발표 전에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대폭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흐름은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조금 쉬면서 빠졌다가 실적 장세를 맞이하는 것이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게 되면 LNF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기관에서 빠지고 난 다음날 기관이 또 많이 들어오면서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7월 1일날 그러했고 기관이 많이 들어온 6월 20일도 그랬고 6월 19일도 그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참고해 본다면 기관이 줄었다가 빠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들어갈 타이밍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의 주요 선수 LN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NCMA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LNF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